오늘은 월드 와이드 웹 두 번째 시간으로 HTML과 HTT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인터넷의 역사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인터넷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가, 그 탄생 배경에는 한 사람의 노력이 거의 절대적이었죠. 거의 한 사람에 의해서 한 명의 과학자로 인해 갖고 만들어지게 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팀 버너스-리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 거죠. 팀 버너스-리. 팀 버너스-리라는 사람이 인터넷을 거의 개발하게 됐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인터넷이라고 말하면 약간 좀 어폐가 있고, 인터넷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크게는 이제 네트워킹 그런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월드 와이드 웹을 개발했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죠. 팀 버너스-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개발을 한 건데, 씬이라고 하는 이런 조직에서 어떻게 하면 정보를 좀 더 잘 정리하고 빠르게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개발을 하게 된 것이 월드 와이드 웹이었습니다. 팀 버너스-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인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세상은 거의 월드 와이드 웹을 모르면, 아니면 그거를 이용하지 않으면 뭔가 돌아가지가 않는 세상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인 건데, 이 사람이 월드 와이드 웹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HTML, 또 하나는 HTTP, 이 두 가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HTML과 HTTP를 다룰 건데, HTML은 여기 보면은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랭귀지라는 거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말하는 거죠. 그 하이퍼텍스트를 마크업하기 위한 언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마크업이라는 얘기가 무엇이냐, 대체 뭘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정의내릴 수 있는가. 위키피디아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는, 줄여서 이거를 HTML이라고 부르는데, 문서를 디자인된 문서를 위한 언어라는 겁니다. 어떻게? 웹브라우저에서 표현하기 위해서, 웹브라우저의 문서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문서를 디자인할 거냐,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HTML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많은 웹사이트를 돌아다니죠. 그죠? 포털도 가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데, 그렇게 갈 때마다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쵸? 포털 사이트마다 모양도 다 다르고, 내가 자주 가는 곳도 다 다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디자인을 해서 보여주는 거냐는 거예요.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브라우저라는 걸 씁니다. 브라우저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쓰고 있어요. 그쵸? 크롬 같은 걸 많이 쓰거나, 아니면 i 같은 거 많이 쓰죠. 윈도우즈 내에 내장되어 있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아니면 엣지 같은 거 많이 쓰기도 합니다. 더러는 파이어폭스, 아니면 맥 쓰시는 분들은 사파리, 그런 것들을 쓰는데, 그게 다 웹 브라우저입니다. 브라우저마다 이제 다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그런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사이트, 인터넷 사이트 같은 거를 어떻게 디자인을 했을까? 뭘로 그렇게 디자인을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HTML로 구현을 한 거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이거를 1989년도에 제안하면서 이제 만들게 됐고,
1991년에 HTML tags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HTML tag라는 말을 쓰게 돼요. 처음으로 HTML tag라는 그 말을 언급을 하게 되는데, 태그라는 거는 뭐냐면 HTML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어떤 마크업을 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그 요소들을 태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first mention of HTML tags라고 되어 있죠.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메일링 리스트에. 그리고 어떻게 그러면 언급을 했을까? 그게 이제 요겁니다. 이게 다 있어요, 요게. 예, 이게 인터넷 찾아보면 요 first mention of HTML tags on the www talk mailing list 요걸로 검색을 하시면,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 맨 처음에 나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게 이 문서가 나와요. 이게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그런 말이 막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뭐 태그에 대해서 약간 좀 논의 좀 해봐야겠다. 태그에 대해서 논의를 해봐야겠다는 말이 나오고, 태그는 이미 그 씬에서 이미 쓰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마크업 태그스라는 걸로 해서 쓰고 있었던 걸로 보이고, 그래서 이걸 가져다 쓰면 좋지 않겠냐, 이런 것들을 이미 구현되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HTML 내에서 이런 것들을, 이런 요소들을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식의 이런 논의가 이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title이라는 게 있어요. Title is designed to be used for putting on the top banner of a window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브라우저에 보면 맨 위에 보면 이렇게 그 제목 같은 걸 표현해 줄 수 있는 바 같은 게 이렇게 맨 위에 보면 바 같은 게 쭉 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사이트 딱 접속을 하면 그 사이트의 이름 같은 게 뜹니다. 예, 그거를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HTML로. 거기에 이제 브라우저에 그 위에 제목, 사이트 이름 같은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HTML에서 title이라는 태그를 이용하면 가능하다. 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제목, 이게 그거죠. 쉽게 말하면 뭐 어떤 문서를 열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특정 사이트에 문서를 열었다. 그러니까 1991년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현대화돼서 문서를 연다는 개념을 이해를 잘 못합니다. 우리는 사이트를 접속한다, 아니면 뭐 홈페이지에 간다, 그냥 포털에 접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사이트에 접속한다라는 얘기도 이제 말을 잘 안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이트 접속한다 그런 게 꽤 많이 썼었는데, 요즘은 그런 말 거의 안 쓰죠. 특정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 브라우저의 상단에 거기에 이런 제목, 씬의 정보 시스템 체계 개선안 이라는 거를 문구를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HTML로 title이라는 태그를 붙여서 그 안에 글자를 쓰게 되면 이제 브라우저가 그거를 딱 인식해서 그 위에 제목 이렇게 딱 붙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문자열들을 태그를 위해서 마크업, 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쵸? 마크업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마크업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표시를 해준다. 이렇게 딱 표시를 해준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꾸며준다. 뭔가 데코레이션 같은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좋지 않겠냐 했던 것이 처음에 1991년도 이제 말쯤에 이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는 어떻게 HTML을 표현할 거냐, 표시하고 표현할 거냐에 대한 논의, 그거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거를 HTML 태그라고 부르게 됩니다. 처음으로 이제 팀 버너스 리가 1991년에 후반대에 이제 언급을 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18개의 엘리먼트, 18개 정도의 태그를 처음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는데,
이 HTML이라는 건 사실상 그런 태그 같은 거, HTML 태그 같은 거는 결국엔 어디서 갖고 왔냐면 SGML이라는 곳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 같은 거나 아니면 인터넷 찾아보면 HTML에 대해서 딱 찾아보면 야, SGML에서 가지고 왔다. 이런 식의 이제 글들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SGML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방대한 진짜 마크업 랭귀지 중에 하나인데 SGML에서 많은 것들을 끌고 와서 HTML로 만들게 됩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면 SGML의 그런 말이 있죠. 씬에서 이제 다큐멘테이션 포맷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문서 형식에 기반한 SGML이랬던 거죠. 이게 씬에서 이제 이미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HTML에 이게 갖고 와서 어찌 보면 계승했다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가지고 와서 이게 HTML 태그를 만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HTML도 SGML의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겠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실제로 HTML은 SGML과 거의 비슷한 어떤 지향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HTML은 다큐멘테이션 포맷이다. 문서 형식이라는 겁니다. 더 좁게 말하면 HTML은 문서라는 거예요. 문서.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접속하는 포털이나 이런 것도 다 문서겠네. 맞습니다. 문서입니다. 문서. 다 문서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화려하게 다 보이지만 그러면 구글의 유튜브 같은 것도 문서냐? 문서입니다. 네, 문서예요. 문서. HTML은 기본적으로 문서입니다. 문서.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브라우저가 그거를 마크업한 거를 해석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의 기본 골격이에요. HTML is a markup language. HTML은 마크업 언어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HTML의 모든 아이템들은 웹 브라우저에 디자인 정의되어 있다. 웹 브라우저에서 정의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HTML을 해석하는 주체는 마크업이니까, 그렇죠? 마크업을 해석하는 거는 누가 되는 겁니까? 네, 웹 브라우저가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서버가 하는 게 아니에요. 포털이나 이런 우리가 접속하고 있는 수많은 인터넷, 유튜버나 이런 것들을 서버가 그런 모양을 가진 것을 전송 받아갖고 브라우저는 그냥 디스플레이만 해주는, 마치 그냥 우리 TV 화면 보듯이. TV 화면은 그렇잖아요. 진짜로 방송국에서 화면을 다 만들어서 전파로 송출해주죠. 전파로 쏴주면은 그거를 TV가 받아서 브라운관에 이렇게 붙여주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월드 와이드 웹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HTML이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HTML은 브라우저에서 해석되어지고 구성되어지고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걸 번역되게 되어 있는데 그럼 서버는 왜 필요하냐? 서버는 HTML 파일을 전송만 시켜줍니다. 브라우저에 HTML 파일을 전송만 시켜줘요. 전송만 시켜주고 그거를 브라우저가 해석을 해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HTML은 기본적으로 문서다. 문서. 포털, 네이버, 다음 다 우리가 문서를 보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정확하게는 브라우저가 번역한, 브라우저가 해석해서 보여지는 문서를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문서는 전혀 다르죠.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문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를 이렇게 보통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인 골격은 이렇습니다. 이런 식의 형식으로 작성을 한 다음에 a.html 이렇게 파일명으로 지정을 해서 저장을 해줍니다. 그럼 브라우저가 이거를 읽어서 이 지금 마크업이잖아요. 이런 거를. 그렇죠? 마크업 한 거를 해석을 한 다음에 브라우저에 뿌려주게 되어 있어요. 서버에서 해석해서 그냥 뿌려주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웹브라우저가 이거를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웹브라우저를 파서라는 게 뭐냐면은 번역기,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번역해주는 녀석, 해석해갖고 딱 보여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얘네들이 이거 잘 번역을 해주느냐 한번 해보면 되겠죠. 그죠?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a.html 파일을 만들어야겠죠. 이게 가장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브라우저에서 새로 만들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 문서를 만들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텍스트 문서 만들기를 하게 되면 확장자가 txt로 나옵니다. 이거를 a.html 이렇게 이제 바꿔놓고 하게 되면 이렇게 이름을 바꿀 수 변경하시겠냐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콘이 바뀌었죠. 그쵸? 그리고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여기 보면 연결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별로 없네요. 다른 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주느냐 하면 자, 노트패드를 열었습니다. 노트패드를 연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가져다 주게 되면 메모장이 a.html을 연 겁니다. 지금. 그죠? 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아무것도 지금 현재 파일에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HTML 태그들을 이렇게 붙여넣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앞에 별표가 표시됐죠? 요거는 파일 내용이 변경되었다. 그런 뜻이고요. 저장을 하면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렇죠? 저장이 됐다는 겁니다. 변경되었고 저장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별표 표시가 있는 거고요. 저장을 하게 되면 별표 표시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럼 이게 닫고요. 그러면 이미 아이콘이 엣지 브라우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실행을 시키면 브라우저가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엣지 브라우저로 h.html 파일을 열었습니다. 열었더니만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저희가 저장했던 그 파일의 내용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HTML이 어떻고 뭐 바디가 어떻게 되고 헤더가 어떻게 되고 이런 내용들은 없고 마크업 했던 그 내용들이 해석이 돼서 브라우저가 해석을 해서 보여주고 있죠. 타이틀에 제목 이렇게 되어 있죠. 제목, 씬, 정보 시스템 계산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브라우저 여기 탭에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위에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요새는 이제 브라우저가 탭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 사이트들을 열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탭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냥 창 하나하나가 사이트를 여러 개 접속하려고 그러면 창 하나하나를 열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위에 상단 바에 이런 사이트에 이런 타이틀로 됐던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씬의 정보 시스템 개선안을 해서 이렇게 크게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HTML에 보면 양옆으로 H1 이렇게 되어 있죠. 태그 사용법은 여기 앞에 보시면 옆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끝날 때는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끝났다는 걸 알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그 문구를 넣으시면 그 태그가 적용이 되게끔 그렇게 작동하는 건데 그럼 H1이라는 거는 뭐냐면 헤드 어떤 문서의 제목 같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제목 문서의 제목으로 크게 표시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거를 브라우저가 해석을 했죠. 실제로 크게 글자를 크게 해갖고 표시를 해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브라우저가 HTML을 해석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네이버도 실제로 이러냐? 네이버는 네이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쵸? 근데 뭐 언뜻 봐도 이게 되게 멋지잖아요. 그쵸? 잘 만들어졌고. 문서가 맞냐? 이게 HTML이냐? HTML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여기 보면 페이지 원본 보기라고 되어 있네요. 엣지는. 이걸 하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원래 페이지 소스 보기 혹은 원본 보기, 이 원본 보기라고 하는데 소스 보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하게 되면 이렇게 태그가 보이도록 되어 있어요. 굉장히 길죠, 그렇죠? 스크롤 받아도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라인이 막 1285라인 넘어가고 있는데 HTML이에요, 전부 다 이게. 이거를 브라우저가 해석을 해서 이렇게 짠 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사이트를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은 HTML을 익히시면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 시작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HTML만 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HTML만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뭐 CSS도 알아야 되고 자바스크립트도 알아야 되는데 시작은 어쨌거나 HTML을 기본으로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소스 보게 하게 되면 이제 HTML 나오고 있죠. HTML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근본적으로 문서라는 거예요. 그렇죠? 웹사이트는 다 문서예요. 문서로 되어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팀 버너스리가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 네, HTTP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인데 이걸 읽어보면 위키피디아에서 읽어보면 굉장히 좀 어렵게 초보자분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이런 말이 막 나와요. 이거 뭐 알아듣나요?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프로토콜이다. 인더 인터넷 프로토콜, 슈트, 모델, 디스트리뷰티드, 컬래버레이티브, 하이퍼미디어. 뭐 이런 거 어떻게 알아먹어요? 이건 다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는 이제 필요로 하는 문구는 뭐가 있냐면 이겁니다. Where hypertext documents include hyperlinks and to other resources that the user can easily access. 그러니까 하이퍼텍스트 문서, 그러니까 하이퍼링크를 포함하고 다른 리소스, 하이퍼링크뿐만 아니라 다른 리소스를 포함하는 하이퍼텍스트 문서가 사용자들이 얼마나 빨리 접근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느냐. 그런 방법을, 하이퍼 문서가 어디 있는지. 월드 와이드 웹은 정말 거대한데 내가 찾고 싶고 알고 싶은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어떻게 하면 쉽게 접근하고 찾을 수 있느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으로 나온 것이 HTTP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구가 리소스라는 말이 나와요. 리소스 이런 말이 나오는데 hyperlinks to other resources라고 나오는데 팀 버너스리가 처음으로 제안했던 그 월드 와이드 웹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이퍼링크, 그 다음에 뭐 하이퍼 이미지 이런 말도 막 있어요. 그러니까 HTML은 기본적으로 문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서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는 이미지도 있을 수도 있죠. 심지어 동영상, 그리고 사운드, 소리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월드 와이드 웹에서 하이퍼텍스트 다큐멘트 내에서 그런 것들을 문서를 구성하는 그런 요소들을 리소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리소스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하이퍼링크 말고 다른 리소스가 있느냐? 있죠, 당연히.
이미지 뭐 이런 것들, 그쵸?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 다 HTTP 가지고 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긴 하지만 또 다른 어떤 하이퍼텍스트 문서의 다른 구성 요소, 리소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고요. 처음에 이제 이렇게 말이 나오죠. 팀 버너스리가 씬에서 1989년도에 개발을 했다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처음에 개발한 거를 0.9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이퍼 텍스트 문서를 사용자가 쉽게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느냐 하는 것하고, 이건 전문적인 내용인데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프로토콜에서 어떻게 하면 커뮤니케이션, 이런 말이 나옵니다. HTTP is the foundation of data communication. 그러니까 월드와이드 웹을 위한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어떤 기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말하는 건데, 이 HTTP는 근본적으로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간에 어떻게 통신을 할 거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이퍼텍스트 다큐멘트에 있는 리소스에 어떻게 쉽게 빠르게 접근을 할 거냐 라는 개념, 이 두 가지가 핵심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 HTTP는 어떻게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 그 서버가 어떻게 다큐멘트 리소스를 클라이언트는 무조건 브라우저입니다. 브라우저에게 전송을 할 거냐,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거냐 하는 방법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HTML은 브라우저에서 해석을 한다 그랬죠. 서버는요, 네, HTML 문서, HTML 내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리소스들을 브라우저에게 전송만 해줍니다. 전송만 해주면 브라우저가 그거를 읽어서 딱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들 사이에 어떻게 이거를 전송시킬 것이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통신하게 만들까, 통신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다 정의해 놓은 것이 HTTP라고 보시면 됩니다. HTTP를 약간 좀 더 깊게 알아보면 기본적인 몇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요청 응답 프로토콜이에요. 보통 우리가 프로토콜이라고 하게 되면 뭐냐 하면은 우리 옛날에 예전에 그렇게 저 세대는 뭐 저 세대뿐만 아니라 윗세대 분들은 이제 막 그냥 무선 장난감 무선 그거 가지고 많이 놀았는데, 그래서 뭐 상대방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냥 그거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 매우 어렸을 적에. 그래서 뭔 말을 할 때마다 뒤에 오바를 붙여요. 그쵸? 무전기로 여러분이 어떤 상대방하고 얘기를 할 때 말을 다 했다, 내 할 말은 다 했어, 이제 네가 해 라는 의미로 뭐뭐 오바, 체크 바람 오바, 뭐 이런 식으로 오바라는 말을 붙이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어찌 보면 그게 프로토콜이에요. 그게 내가 말을 다 끝났으니까 이제 상대방인 네가 얘기를 해, 네 할 차례야, 그런 식의 어떤 암묵적 약속으로서 오바, 이런 말을 한 거죠. 그죠? 통신을 하려고 그러면 그런 어떤 약속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거를 프로토콜이라고 불러요. 프로토콜을 부르는데, 그러면 브라우저하고 이 서버하고는 어떤 식의 약속을 하면서 통신을 하느냐, 우리 전화선 같은 거, 무선 전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통화를 한다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 양방향으로 연결이 된 겁니다. 서로 간 실시간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내가 통화를 끊기 전까지는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양방향으로 다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이야기할 수도 있고 상대방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쵸? 지 멋대로 그냥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통신이 양방향으로 연결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HTTP는 양방향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요청을 해야지만이 요청한 만큼만 응답을 해줍니다. 그 응답이라는 것이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그다음에 HTML, 하이퍼텍스트 다큐먼트를 다운로드 받고 그 안에 있는 리소스를 전달해주는 그 전달이 다 끝났다. 그러면 통신 끝. 그래서 그 통신 라인을 닫아버려요. 그냥 디스커넥션. 접속을 끊어버립니다. HTTP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요청을 해야지만이 응답을 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서버가 거꾸로 여기 나와 있는 서버가 거꾸로 웹브라우저한테 야 이거 가져가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잘 아시는 분들은 또 딴지 걸으시는 분들이 생깁니다. 야 서버가 브라우저한테 가져가라고 할 수 있어. 요즘은 그렇게 굉장히 그런 기술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하지만 HTTP는 기본적으로 그런 기능이 없어요. 원래는 기본적으로 설계될 때 당시에는 브라우저가 서버에 요청을 하는 구조였습니다. 요청을 하고 응답을 하면 접속 끝 잘라버리는 그런 게 되어 있었고요. 클라이언트 서버 컴퓨팅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웹브라우저가 클라이언트고 서버가 서버인 거죠. 클라이언트 서버 컴퓨팅 모델로 되어 있다. 예를 들면 브라우저가 여기서는 클라이언트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이 작동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 뭐냐면 웹서버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웹서버가 작동되고 있는 웹사이트가 호스팅하고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 서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클라이언트는 그러면 서버한테 어떻게 하느냐? HTTP 요청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그냥 요청을 한다고 하면 어떤 메시지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요청 메시지를 전달을 해요. 뭐 내놔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뭐 줘. 내 주인이 네이버닷컴 접속 딱 엔터 쳤으니까 네이버닷컴 너 나한테 빨리 너 홈페이지 문서 내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청 메시지를 보낸다. 어디에? 서버에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서버는 여기도 나오죠. 리소스로 나오는데 복수형으로 HTML이나 다른 어떤 컨텐트, 그렇죠? 다른 컨텐츠라는 말은 이미지, 동영상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 제공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제공할 때 어떻게 됩니까? 얘는 리스폰스 메시지를 준다. 응답 메시지로서 그 담아갖고 클라이언트에 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응답 메시지에는 그런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그런 컨텐츠뿐만 아니라 이 완료 상태 정보, 여기 completion status information이라고 부르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함께 보냅니다.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문서, HTML 문서를 요청할 때는 역시나 요청 메시지 외에도 여러 가지 정보를 함께 담아서 요청을 보냅니다. 그렇게 되면 서버가 그거를 인식을 해서 그에 맞게끔 이제 컨텐츠를 제공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리퀘스트 메시지를 요청을 하게 되면 리퀘스트 메시지 적혀있네. 이거 아니고요. 잘못됐습니다. 여기 리스폰스 메시지라고 되어 있죠. 리스폰스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주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상태 정보와 그다음에 리소스 컨텐츠를 이렇게 담아서 돌려주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신 방법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요청 응답 프로토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화하는 그런 양방향으로 항상 연결이 유지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HTML은 커넥트리스예요. 기본적으로 커넥션을 유지를 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뭐 클라이언트 요청도 안 했는데 뭐 보내고 그렇게 하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브라우저가 무조건 요청을 해야지만이 그에 응답해서 뭔가를 받게 되어 있다. 그게 이제 핵심인 겁니다. 프로토콜에는. HTTP의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URL입니다. URL. HTTP 정의에 처음에 뭐라 나왔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이퍼텍스트 다큐먼트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사용자가 매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네이버닷컴 이거 도메인이거든요. 도메인인데 뭐 다른 어떤 그 안에 네이버 포털 안에 뭔가 또 이렇게 들어가서 뭔가를 문서를 또 찾고 싶다. 네이버가 보유한 문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이버가 보유한 문서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걸 어떻게 찾을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쉽게 찾을 거냐. 그에 대한 어떤 답으로 URL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거는 사실상 이제 나중에 이제 정의가 되어지는데 팀 버너스-리에 1994년도에 정의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상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미 씬이 갖고 있었어요. 씬이 이미 디렉토리 구조 형식으로 이렇게 문서들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사실상 거의 따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URL은 뭐 유니폼 리소스 로케이터, 로케이터 이렇게 돼 있죠. 로케이터, 위치 지정 뭐 그런 거죠. 어디에 있다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건데 웹 리소스가 어떤 특정 위치에 있는지를 정의하는 거죠. 컴퓨터 네트워크나 아니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받아올 건지에 대한 그런 메커니즘을 제공을 하는 거다. 대부분의 브라우저는 URL을 웹페이지와 함께 이제 표시를 해주는데 대표적인 게 이렇게 http에서 www.example.com 뒤에 index.html 이렇게 되어 있죠. index.html이라고 딱 적어주는 것도 이렇게 URL이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어찌 보면 이 문서를 여세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index.html을 알고 있으면 이렇게 열 수 있어요. 사실 열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도메인 우리 다 알죠. 이거 도메인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앞에는 프로토콜을 적고 도메인을 적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파일 네임 적는 건데 파일 네임이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이걸 뭐라 그럽니까? 리소스라고 불렀죠. 아까 그렇죠? 리소스의 위치를 적는 겁니다. 위치는 디렉토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프로토콜과 호스트 네임, 파일 네임으로 정의되어진다. URL이라는 게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죠?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앞에 보면 주소창을 보시면 HTTPS 이렇게 되어 있죠. S는 뒤에 S가 붙는 거는 Secure 보안 프로토콜이라는 겁니다. HTTP는 처음에 설계될 때 보안은 없었어요. 나중에 후에 S가 붙으면서 Secure 보안 프로토콜이 붙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뭐 어디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이렇게 딱 볼까요? 이렇게 보면 뉴스 페이지에 왔는데 여기 보면 뒤에 메인 슬래시 긋고 리스트.네이버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 뭐 이렇게 물음표 한 다음에 모드 이렇게 는 한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를 하고 다시 또 뭔가 붙어 있고 %, 붙고 뭔가 또 붙어 있고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URL 보시면 여기 메인 슬래시 리스트 .네이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우리가 디렉토리 구성을 보면 계층적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메인 디렉토리, 메인 서랍장을 열고 그 안에 리스트.네이버 파일을 열어라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거 메인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네.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저희들이 몰라요. 그건 몰라요. 그거는 네이버가 그거를 알려줘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URL도 이렇게 어떤 계층적 구조로 이렇게 디렉토리처럼 우리 윈도우에서 탐색 디렉토리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딴 데 눌러보면 뭐 어디 뭐 또 볼 거 없나요? 어디? 이렇게 딴 데로 넘어왔네요. 사이트가 아예 바뀌었는데 연합뉴스 사이트 연합뉴스 왔더니만 여기는
뷰라는 서랍장, 파일, 디렉토리 안에 이런 문서가 있는 거네요. 그쵸? 그 문서를 열었더니 이게 나온 거예요. 그쵸? 다 뭐라 그랬습니까? 네, HTML. 그죠? 다 HTML로 되어 있습니다. 그 URL은 클라이언트가 찾고자 하는 어떤 문서, 위치, 그런 것들을 정의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주소창에서. 주소창에서 정의한다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게 URL이다. URL을 써야지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URL은 이제 앞에 이제 프로토콜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호스트 네임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파일, 리소스가 있는 걸로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HTTP의 이제 프로토콜 메시지를 좀 더 한번 깊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프로토콜 메시지라고 그랬죠. 요청할 때는 요청 메시지를 보내고, 리퀘스트 메시지를 보내고, 서버가 클라이언트에다가 뭔가 보낼 때는 리스판스 메시지를 보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프로토콜 메시지라고 불러요. 둘 다 메시지를 주고받는 거니까. 그 메시지는 그럼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 메시지는 헤더와 바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헤더와 바디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사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야,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대체? 뭐 어떻게 메시지 안에 메시지를 뭔가 할 때는 헤더와 바디로 구성되어 있다. 그냥 외워버리는데 저희들 이제 편지 쓴 지도 진짜 오래됐네. 그 편지를 뭐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편지를 써보면 안에 이제 편지가 있고요. 그리고 그걸 보내려고 하면 어떻게 하게 됩니까? 편지 봉투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봉투. 그걸 이제 우체국에다가 갖다 주는 거죠. 뭐 편지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소포? 소포 보낸다. 소포 보낼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소포에 내용물이 있을 거고 그 겉에 뭐 발송자 그리고 수신자 이렇게 붙여놓죠. 그렇죠? 이렇게 내용을. 어찌 보면 그 소포에 대한 어떤 설명서 같은 거. 얘는 뭐 과일이니까 깨지면 안 돼. 뭐 이런 것도 막 적어놓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박스에다가 뭐 이런 깨진 방지 표시 같은 거, 뭐 뭡니까 그 와인잔 같은 거 이렇게 깨진 방지 표시 같은 거 이제 붙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보내려고 하는 어떤 메시지나 소포, 그런 것들 편지,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을 편지 봉투라든지 아니면 소포의 그런 어떤 발송자, 수신자 그런 겉면에 붙이는 것들로 해갖고 다 이렇게 뭔지를 다 이렇게 규정을 다 해주는 거잖아요. HTTP 프로토콜 메시지도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바디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바디에 대한 어떤 정보들, 추가적인 정보들을 헤더에다가 담아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보내, 한꺼번에. 마치 편지 봉투처럼 편지 배송하듯이 이렇게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프로토콜 메시지, 리퀘스트 메시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URL, 우리 URL 찾잖아요. URL 딱 치게 되면 그게 필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메소드라는 게 있습니다. 메소드는 뭐냐면 이제 HTML을 요청할 때에 get, post, put, delete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메소드들이 상당히 존재하는데 잘 보이진 않습니다. 브라우저 상에서 보이진 않지만 HTML 쪽을 공부하다 보면 웹 쪽을 공부하다 보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이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쿠키, 유저 에이전트 이런 것들은 헤더에 다 담는 정보들입니다. 메소드 이것도 헤더에 담는 정보들이에요. URL은 우리가 치는 거고요. 사람이 메소드, 쿠키, 유저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헤더, 그러니까 리퀘스트 메시지 프로토콜 내에 헤더하고 바디로 나눴는데 헤더에다가 이거를 적어서 보내는 거고요. 데이터, 그러니까 이 브라우저가 서버에 요청을 할 때에 데이터를 이제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리퀘스트 하면서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이제 바디에다가 넣어서 딱 보내는 거죠.
그러면 서버는 리퀘스트를 받았으면 리스판스를 보내줘야겠죠. 그것도 역시 헤더와 바디로 나눠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걸 하나의 메시지로 묶어 한꺼번에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더의 내용으로 들어가는 게 컨텐츠 인코딩, 컨텐츠 랭스, 컨텐츠 타입. 이게 이제 문서냐, 아니면 이미지냐, 아니면 동영상이냐, 아니면 CSS냐, 자바스크립트 파일이냐, 그런 것들을 구분 지어주는 것이 컨텐츠 타입이에요. 그리고 서버는 이제 서버 이름, 서버에,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웹 서버로 쓰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뭐 아파치면 아파치, 엔진엑스면 엔진엑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담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디에는 당연히 데이터를 전송을 해줍니다. 그 데이터가 HTML 문서, 다큐먼트, HTML이 되는 거죠, 결국엔. 그래서 HTML 전송하는 데 있어 서버가 이렇게 요청받은 걸 전송을 할 때도 HTML 달랑 하나만 다 딱 보내는 게 아니라 그 HTML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들을 똑같이 이렇게 전송을 해주는데 그걸 헤더에다 담아서 전송을 해주는 겁니다. 잘 보이진 않아요, 사실 이거는. 이거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죠? 그러면 눈을 보면 그래도 좀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볼 수 있지는 않을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네이버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고요. 네이버에 돌아와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페이지 원본 보기, 소스 보기 뭐 이런 게 있어요. 원본 보기로 되어 있는데 소스 보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말고 이제 검사 이렇게 누르시면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창이 하나 올라옵니다. 밑에서.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보통은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창을 옮기기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누르면 밑에서 뚝 올라오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많은 탭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서 네트워크를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네트워크를. 뭔가 밑에 뭔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왔죠? 그쵸? 뭔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게 되면, 껐다 키게 되면 엎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페이지를 다시 릴로딩을 딱 해보면 이전과는 다른 뭔가가 굉장히 많이 여기에도 이게 뭔가 이렇게 생겼고요. 밑에는 뭔가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뭔가 막 이렇게 뭐 되어 있고요. 쭉 올려보면 저는 네이버닷컴 이것만 딱 쳤는데 뭔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리고 맨 처음에 보면 네이버닷컴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실제로, 그죠? 클릭을 하면 오른쪽에 창이 열리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요청, 그죠? URL이 되어 있고요. 요청 메소드는 get, 그죠? 내가 네이버닷컴을 딱 치기만 했는데 요청 메소드는 get으로 갔구나. 그런 거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밑에 이렇게 보시면 요청 헤더라고 있습니다. 그죠? 프로토콜 메시지는 뭘로 구성되어 있다? 헤더와 바디로 구성되어 있다. 요청 헤더 되어 있는데 요거 하나에 대한 헤더들이에요. 그러면 네이버닷컴 get 패스는 이걸로 되어 있고 스키마는 https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이런 걸로 이제 노캐시 이런 것들 다 들어가고 유저 에이전트는 이런 거다 해갖고 올라가 있네요. 그렇죠? 사파리, 엣지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응답 헤더는 뭡니까? 응답 헤더는 서버가 이 브라우저에다가 보낸 헤더예요. 보시면 컨텐트 타입이 다 있죠. 텍스트 HTML 되어 있고 이거는 UTF 파일로 인코딩 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뭐 노캐시 이렇게 되어 있고 서버는 NWS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감춘 거죠. 그렇죠? 안 알려주려고 엔진엑스 쓰겠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프로텍션 1, 모드 블럭, 뭐 디나이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어. 말했지만 요청 응답이라고 그랬죠. 이거 어떻게 작동하냐면 잠깐만요.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쭉 나왔잖아요. 이렇게 이 파일들을 네이버닷컴을 딱 치게 되면 이거를 전부 다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네이버닷컴을 딱 치는 순간 서버에다가 네이버닷컴 문서를 요청을 합니다. 문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문서에 보면 이렇게 수많은 이런 링크도 걸려 있고요. 어떤 리소스들, 자원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 있죠. 이거 다 이미지들이에요. img는 이미지라는 뜻입니다. 이미지들이 다 있죠. 이런 이미지들을 다시 또 어떻게 합니까? 요청을 보내는 겁니다. 서버에다가. 이 파일 하나하나 전부 다 요청을 보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청을 보낼 때는 무조건 뭐가 있습니까? 프로토콜 메시지를 써야 된다 그랬죠. 그거는 헤더하고 바디로 구성되어 있다. 바디는 이 요청한 리소스에 대한 실제 바디 값, 실제 값, 데이터 055.png의 데이터를 바디로 받는 거고요. 프로토콜 메시지 헤더는 각각 요청할 때마다 다 헤더가 다 붙고 응답 헤더도 다 받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 헤더에 보면은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컨텐트 타입이 이미지네요. 이미지. 그림 파일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죠? 그 패스는 스태틱, 뉴스 스탠드, 2020, 로그 밑에, 라이트 밑에 요거다. 네, 그렇게 되어 해서 요청을 보낸 겁니다. 요청 헤더를 그렇게 보낸 거예요. 왜 이거는 어디서 갖고 오느냐? HTML 파일을 딱 읽어보니까, 브라우저가 읽어보니까, 여기에 리소스가 있다는 걸 안 거예요. 알아서 그거를 다시 서버에 요청을 보낸 겁니다. 이거 하나하나 요청을 다 보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터넷에 그렇게 작동을 합니다. 실제로. 그러면 요청을 얼마나 많이 보냈을까? 밑에 보면 통계 자료도 나옵니다. 194개의 요청을 보냈다. 194개의 요청을 보냈고 3.7MB의 정송을 받았고 5.5MB의 리소스를 받았다. 전체 리소스의 양이 5.5MB를 받았다는 겁니다. 요청은 194회를 요청을 했다. 브라우저가 네이버닷컴의 홈페이지를 열기 위해서 브라우저가 서버에 194번의 요청을 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각각 다 요청을 보냅니다. 이렇게. 그런데 계산을 해보면 이게 194개가 안 돼요. 각각 요청을 보낸다 하지만 194번, 194개가 안 됩니다. 실제로 따지고 보면. 그거는 이제 나중에 좀 더 심화학습에 들어가면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네이버 말고 딴 건 한번 봐볼까요? 네이버만 볼 거 섭하나? 다음 이렇게 보면 오 뭔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음 넷 이렇게 호출을 했죠. 호출을 하니까 get으로 호출을 하고 요청해도 뭐가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뭐 이렇게 막 디플레이트 뭐 이렇게 다 들어가고 뭔가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응답 헤더는 뭐 캐시하지 말아라 뭐 그런 거 다 있고 텍스트 HTML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른 것도 보면 이런 식으로 파일들마다 요청한 자원들마다 이렇게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패스 이런 게 다 보여있는데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되어 있죠. 주구나 하나 이렇게 HTML을 처음에 호출을 해야지만이 이거를 해석을 해서 번역을 하면서 이런 리소스가 필요하네. 그럼 그때그때 다시 또 요청을 보내는 겁니다. 여기는 384회 요청을 보냈고 정송량은 9.9메가 그래서 바뀌네요. 리소스는 11.8메가 이렇게 되고 1.2초 걸렸다. 이거를 보여주는데 그런 통계 자료까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그죠?
HTML, HTTP가 어떻게 작동하느냐를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은 월드 와이드 웹 두 번째 시간으로 HTML과 HTTP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매우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매우 기초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제 월드 와이드 웹, 그러니까 인터넷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우리가 보고 있는 웹사이트, 홈페이지, 포털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그 실체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된 매우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